안녕하세요. 이전 페이지에서 태풍 이름이 흰남노라고 하는데 제가 글씨를 잘못 봐가지고 한남노로 올려서 다시 오늘 흰남노라는 이름의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사실 가장 먼저 피해 보는 것이 과수원이죠. 에, 목과가 태풍으로 인해서 결실을 지금 다 이렇게 앞두고 어느 해든지 보면 이 목과는 결실을 딱 앞두고 그렇게 큰 태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풍이 오는 것은 과수원에서 가장 큰 재앙인데 제일 걱정되는 분은 과수원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수원에서도 아마 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험으로 인해서 피해를 좀 막는 그런 과수원 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이 태풍은 정말 반갑지 않은 그런 연례 행사이지요. 그래서 이 흰남노라고 하는 이름이 뭐 이런 식으로 라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그 여자 이름 이런 것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려되는 게 어, 거의 사라오 태풍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도 뭐 어, 지금 보도를 보면 지역에 따라 뭐 400mm다, 뭐 최소한 100mm 이상 이렇게 온다고 돼서 걱정이고, 또 그 바람도 거의 사라호 태풍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라호 태풍이 아직까지 가장 강했잖아요. 그래서 사라호 태풍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죠. 그 옛날에는 이 태풍이 와도 그 진로를 모르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라호 태풍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을 많이 보고도 이 태풍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사람의 한계인 것이 참 슬픕니다. 많이 보고도 옛날에는 뭐 전혀 태풍을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태풍을 겪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문화가 발달돼도 이런 재앙을 막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5일날 그 오전 7시 정도 돼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데, 현재 위치는 제주도 남남 부근 그 부근이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중심기압이 닿는 곳이 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통영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경이 워낙 넓어 가지고 심지어 이 서울 지방까지 가장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목과,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곡식 이런 것인데, 목과는 뭐 그거를 떨어지지 못하게 나무에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또 옛날에 그 시골에서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뭐 이런 것 저희 집도 다 있었는데, 뭐 태풍 한 번 오면 뭐
그 과일이 하나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태울까, 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사진인데, 이게 보면 필리핀 부근에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그 이 도는 해오리를 보면은 이 제주도 지금 이 부근에 현재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심기압이 이렇게 해서 제주도는 아마 거의 관통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 전번에 어지간간 1위로 마산일 거라 했는데, 지금 현재 보도되는 거 보면 통영 이 부근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로를 다시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5일 5일 오후 9시가 5일 오후 9시 5일 오후 9시가 여기가 중심이 되니까, 5일 오후 오늘 오후 9시 되면은 제주도가 지금 고통 속에 있고, 9시 10시 11시 오늘 밤에 제주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 8시가 이 통영 부근 여기를 치는 것 같고, 상당히 육지로 이게 이렇게 좀 이게 바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육지로 막 중심기압이 통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일 오전 중 내일 오전이 가장 고비네요. 예, 포항 울진 포항 여기까지 관통을 한다고 보면 참으로 걱정되는 그런 오븐 태풍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막상 육지를 지금 스치니까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항상 그냥 바다로 빠져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중간되는 이 바다로 이렇게 빠져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도, 이게 태풍 반경이 워낙 넓어 가지고, 이거 보면 이 바다로 빠진다 하더라도 가장 최고의 바람이 바다로 빠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뭐 좀 미안하긴 하지만 대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반경이 이렇게 넓다가 보니까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 태풍 영향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반경이 이 정도면 여기에 만약에 통영의 중심 기압을 뒀을 때 이 반경 크기를 본다면 최소한 이 정도, 그 크기를 말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도 막 영향력이 있고 북한까지도 영향이 있을 정도 같아요. 이 반경의 폭이 넓어 가지고 바다로 빠져줘도 중심이 피해는
많은데, 그리고 태풍은 항상 이 태풍이 닿는 좌측 거기가 이렇게 피해가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좌측이 또,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서 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부딪히면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바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통을 한다가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태풍. 근데 이게 태풍의 진로가 지금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북태평 고기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에 부딪히면은 여기서 획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건 일본 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얘기고, 뭐 여기서 획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진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기압에 부딪혀가지고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간절한 소망이죠. 그 일본의 어느 지역을 좀 통과를 하는데 우리나라 또 좋자고 일본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없고, 아무튼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쯤은 올라왔고, 필리핀 부근이지 않습니까? 올라왔고, 그냥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확실한 거거든요. 올라온 게. 그럼 이게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가장 피해가 적으려면 여기서 지금 북태평 고기압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가다가 아이고 이거 북태평 고기압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요리로 이렇게 싹 이렇게 빠져준다면 일본에도 가장 피해를 줬고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이제 가장 적은데, 반경이 워낙 넓어가지고 비 같은 거는 거의 뭐 중심이나 가장자리나 다 비슷하잖아요. 비 오는 양은. 바람은 좀 적을지 모르지만은 비는 막상 가장 바람인 요 사이로 이렇게 빠져준다 하더라도 이쯤 올라온 거는 변동을 못 하잖아요. 태평양 북태평 고기압에 탁 부딪혔다,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요리로 이렇게 딱 빠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일본에도 피해가 가장 적고, 지금 1위로 이렇게 중심기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본도 여전히 이 반경 속에 들어 있잖아요. 이거 뭐 희망사항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어찌해야 좋을지 정말 애가 탑니다. 아무튼 이번 태풍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렇게 잘 넘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5일날 오전 7시 현재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목과 관련 여러 가지 과수원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과일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그게 덜 떨어질는지, 모기장 같은 걸로 이렇게 과일을 싸매 놓으면 좀 덜 떨어질까요? 저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일단은 지금 태풍 오기 전에 여러분 우비 쓰고 비를 맞아가면서라도 비닐 자체만 벗겨 놓으면 하루 이틀이면 되잖아요. 벗겨 놓으면은 그 비닐 자체는 뭐 찢어지거나 뭐 날아가거나 이런 것이 덜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또 문제인 것이 그렇게 벗겨 놨을 때
그 속에 있는 또 곡식이 또 태풍을 맞으면 그것도 또 그 피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비닐 벗겨 놓는 것도 그게 또 만만치 않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추나 뭐 배추나 이런 거는 비닐 벗겨 놓으면은 태풍이 뭐 상추 배추를 날려버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닐하우스 속에도 지금은 뭐 열대어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닐을 벗기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겠죠. 그리고 곡식은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제가 해봤는데, 곡식은 태풍 지나가면 벼 같은 것도 지금 다 익어가는데 그것도 확 썰어가지고 쓰러지면은 그 결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4개 이상씩 이렇게 4개 혹은 이리저리 6개 정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벼에서 있는 잎을 가지고, 그때는 뭐 자료 하나도 애끼든 없고 애끼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 벼 이파리로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묶어 놓고 이제 그 결실을 그때는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쓰러져 놔두는 것보다 그래 묶어 놓는 게 그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영양소를 못 빨아 올리던 벼가 그 묶어 놓으면은 거의 그 결실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겪어본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그랬는데, 그 이제 큰 농사를 짓는 분은 그 많은 거를 누구가 그렇게 하면 그 인건비를 뭘로 감당을 합니까?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이번 태풍,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넘기시기를 저는 손마 빌겠으며, 이전 페이지에서 뭐 한난로라고 제가 잘못 표기했다고 해서 뭐 불만이 있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뭐 피해자 분들은 이름 하나만 바뀌어도 신경이 예민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제가 글씨를 잘못 봐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